어지러울 때 응급실 가야 하는 경우.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어질어질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혼란스럽다 그런 느낌으로 막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긴 네. 하는데 진짜 응급실에서 어지러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 어지러움이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은 모를 거라 생각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걸로 병원에 온다고? 그렇게 심한가? 왜 오지?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YG님은 살면서 어지러웠던 적 있나요? 놀이기구 타오는 거 말고는 크게 어지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로 병원에 온다 생각하면은 어떤가요? 그 정도 좀 몇 분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굳이 병원에 올 정도라고 느끼진 않았죠. 네. 제가 살면서 겪은 거는 이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어지러움은 열날 때 독감이나 장염 걸려가지고 고열과 몸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네. 이렇게 온몸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어지러움을 그때 느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보통 누워있다가 앉아있을 때 그때 확 어지럽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거나 할 때 어지러운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제 보통 어지럽다고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경우를 좀 떠올릴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경험에는 이게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회식한 다음날 이제 회식 때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이제 주체하지 못하면은 위장이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되새김질을 막 해요. 네. 어느 한 날은 조금 심했어요. 화장실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입을 좀 헹궜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지금이었으면은 그때 물을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물을 마셨거든요. 네. 토하고 뭘 마시면은 더 자극이 돼가지고 그게 더 심화된다는 거를 그때 몰랐거든요. 네. 계속 물이 빠져나가면 몸에서 탈수가 되면은 또 어지러워. 맞아요. 몸에 도는 혈액량이 줄어들 거고 혈압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지 저때 그때 어지러워가지고 들어 누웠거든요. 네. 이제 그게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비염이 있는데 어느 날은 진짜 삘이 왔는지 코가 계속 가려가지고 진짜 심하게 재채기를 뭐 거의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하도 하니까 코도 아프고 머리가 울리고 막 재채기할 때 배에 힘도 들어가니까 배도 땡기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지럽네 얘기만 들어도. 살면서 진짜 그렇게 어지러웠던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는 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환자분들 왔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할 때 뭐지 했는데 겪어보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오. 영화 보면은 어디 막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카메라들을 돌리면서 네. 막 어지럽게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 난 그 정도는 못 경험해봤어. 약간 착시 현상에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어떤 어지러움인지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해가지고 자고 일났는데 또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날이 지나면서 이게 괜찮아지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이제 그걸 딱 경험해 보니까 아, 환자들이 왜 응급실에 오는지 어지러워가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환자분이 만약에 어지러워서 내원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보고 어떤 어지러움인지 바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해요. 응급인 거를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뭐가 있을까요? 어지러운 것 중에 응급인 거 뇌경색이겠죠. 뇌경색 있을 거고 뇌출혈 중에서도 그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뇌출혈도 극단적으로는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뇌경색은 뭘로 보통 감별을 하나요? MRI죠. CT도 되지 않나요? CT도 되는데 신경외과 교수님 내려와서 설명할 때 옆에서 같이 봐요. 그럼 여기 새까맣게 돼가지고 여기는 아 피가 안 통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딱 보이거든요. 혈관이 좁아져 있다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CT는 사실 제가 뭐 따로 배운 적도 없긴 하지만 어깨 너머로 그냥 뭐 그렇구나 저 정도구나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MRI는 여기 보이시죠 하면 오 진짜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CT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단이 용이하다. 네, 그렇지. 일단은 어지러워서 보면은 일단 CT를 찍고 이제 CT를 찍는 과정에서 MRI 기계를 준비하고 MRI를 찍고 막 그러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T랑 MRI를 둘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CT도 보고 MRI도 제가 한번 보면은 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면은 딱 그 부위를 딱 보고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좀 빠지고 났을 때 환자 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딱 포인트에 MRI는 잘 보이는데 CT는 안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가. MRI 처방 내려면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그 네.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 하더라고요. 어지러워서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의 말이 어눌한지 그런 것도 평가하고 언어 장애가 있는지 말을 잘 못하는지 환자가 생각하는 단어랑 이렇게 말을 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한 단어는 사과하고 사과를 얘기되는데 배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그런 경우가 그렇지. 있잖아요. 네. 의료진이 하는 얘기는 또 알아들어요. 이해는 하는데 말은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자려고 하는 의식 변화도 막
그렇죠. 의식 있는 경우에는 환자한테 어떤 걸 지시해가지고 표정을 찡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 해보세요. 오 해보세요. 눈 찡그려보세요. 눈썹을 올려봐라 막 이렇게 네. 하고 마비 있는 쪽을 좀 보기 위해 가지고 막 그리고 힘 떨어지는 팔다리를 양쪽으로 또 비교하기도 하고 특징적으로 펜으로 발바닥 바빈스키 반사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퓨필도 보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따라와봐 이렇게 딱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게 있는 사람들은 코는 잘 찍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요. 네. 아주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MRI 디퓨전이라 해가지고 진짜 뇌경색 진단을 위한 응급 MRI 그 정도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CT만큼 검사 비용이 싸고 진단도 잘 되고 상당히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그게 아마 10만 원대였던 걸로 생각해요.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10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시간도 MRI 치고는 상당히 빨라요. 짧았어요. 네. 한 10분 내외거든요. 맞아요. 한때 근데 머리 쪽에 MRI 그 지원을 대폭 늘렸던 그런 시기가 또 있었어요. 뇌혈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뇌 MRI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까 방금 얘기한 그거 10만 원대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비싸요. 100만 원, 140만 원 사이거든요. 이제 그게 급여 처리가 되면서 4분의 1 가격으로 줄었던 때가 있었어요. 25에서 40만 원 내외로 찍을 수 있는 응급으로 짧게 찍는 10분짜리가 10만 원대. 하지만 10만 원 치고는 상당히 나은 성능을 보였다면은 이거는 100만 원대지만 30분이거든요. 이걸 하면은 더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고 일단은 비싸긴 한데 가성비는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10만 원으로 해도 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그 10만 원짜리에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짜리에서 또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맞아요. 아주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제 10만 원짜리랑 100만 원짜리랑 10분 검사한 거랑 30분 동안 검사한 거랑 다르지.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성능에서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좀 뇌경색이라기엔 좀 모호한 것 같다. 진짜 뇌경색 치고는 증상이 좀 많이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찍으면은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었긴 한데 이전에도 100만 원짜리 MRI 검사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10만 원대로 계속 했어요. 하지만 그 지원해주는 기점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한번 찍어보지 뭐. 이게 진짜 많아졌어. 맞아요. 그 의료보험이 되니까 네. 그 가격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해야 되나? 그게 맞아. 허물어지면서 네. 이게 확 찍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 그걸 막 하면서 비용에 대한 컴플레인이 조금 늘기도 했었고 검사량을 너무 늘려가지고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걸 또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어지러워서 왔는데 뇌경색 이야기를 들으면은 공포스럽거든요. 맞아요. 진단이 되어야 치료 가능한데 진단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검사하는 네. 거를 그거를 비싸더라도. 그렇지. 근데 뉴스를 보니까 MRI를 수익 모델로 잡는지 이제 급여가 진행된 후에 4년간 데이터, 그러니까 최근 4년과 그 이전 4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환자는 2.2배 증가했어요. MRI 찍는 환자는 2.2배 증가했는데 검사 비용은 2.8배가 증가했대요. 일단 환자가 증가한 것도 많은데 검사 비용은 더 증가했다. 이런 걸 참고한다면은 약간 그 환자를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닌 검사비를 위해서 검사를 하는 약간 그런 수익 모델을 잡았던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남용한다 그런 게 좀 언급된 것 같아요. 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MRI 세팅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사이 시간 동안 응급실에서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 사이에 필요한 처치를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거든요. 보통 10분 정도 그 사이에 시간이 비는데 그동안 어떤 처치가 보통 이루어지나요?